한덕수한테 한번 가볼게요. 우리 내란대행 한덕수한테. 어저께 이제 시사방송에서 우리가 담지를 못했던 이야기인데 한덕수가 이왕규 함상훈 지명한 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 내렸잖아요. 사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몫이라는 건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이재명이든 대통령 몫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지명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럼요. 라고 지금 가처분이 인용됐단 말이에요. 인용됐죠. 근데 이게 본안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본안 소송에서도 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없죠. 9명의 전원일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 바뀌고 대통령이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몫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차기 대통령이 지명을 취소하면 돼요. 끝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얘들이 만약에 임명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5대 4야. 영원히 5대 4야. 이재명이 정부 내내 괴롭히를 5대 4야. 그렇죠. 근데 한덕수는 어제 지명을 철회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정말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저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 시점에서는 자, 현 시점에서는 피신처인 한덕수죠.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 결정 선고 전에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안 돼. 돌아가. 9명 전원일치. 지적한 걸 보니까 정말 한덕수를 악마로 보네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은 맞아.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꿰뚫고 그러니까 있어.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야, 얼마나 못 믿으면 이렇게까지 써놓습니까. 맞아. 실제로 여기 있잖아요. 이왕규 함상훈 지명했다더니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나온 JTBC 단독인데 발표했지만 지명 아니다라고 헌재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너무 찌질해요. 근데 발표는 했는데 지명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인용돼 버리면 자기가 한 행위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명 안 했는데 얼레리 꼴레리 한 거야. 이 찌질함. 근데 실제로요. 위헌인 것을 그러니까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에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위헌인 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헤드라인인데 실제로 보니까요. 지명했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관보에 실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보에.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혀가 길게 나와서 나 아직 지명한 거 아닌데 했더니 너 지명한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끝난 거고요. 침해입니다. 네. 거짓말을 저렇게 합니까? 침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문영배 재판관을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18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언론 해라 한번 보세요. 마지막 선물 주고 떠난 문영배. 마지막 선물 주고 떠난 문영배.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문영배 재판관을 나중에 퇴임 후에 아직도 뭐 젊으시니까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왜 평균 재산 3억보다 한 2억 더 가진 거 아버지 재산이지만 죄송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그건 철학자죠. 헌법재판관으로. 근데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 하시는 거예요? 응? 변호사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끝나고 나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부도덕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보통 한덕수는 국무총리를 끝내놓고도 김현장 고문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잡것들이고 헌법재판관 좀 끝났으면 여생을 바둑두며 살아야지. 후학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문영배 재판관의 그 성정이 내가 헌법재판관 출신이니까 로펌에 내가 고문할까 이렇게는 뭐 안 할 거라고요. 진짜 문영배 재판관은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됐어요. 방송에도 모시고 싶어요. 안동 가셔서 무료 법률 자문하신다고 유미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부부 테니스 치시면서 그러니까. 평온하게 아주 존경받으면서 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요. 한덕수가 지명 처리하는 게 일단 맞고요. 민주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명 처리하는 게 맞고 근데 쟤들은 양심이 없어. 지명 처리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제 공직자로서 정말 최소한의 최악이야, 양식도 진짜.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함상훈이나 이완규도 그러면 제가 사퇴할게요 해야 되거든요. 아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자 오늘 MBS 여론조사 중에 한덕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덕수 대선 출마 바람직하지 않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 이런 정도인데 한덕수가 대선 출마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막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하면서 윤석열과 극우들의 마음을 사서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는 한덕수는 나 대선 출마하지 않을 거야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한덕수는 나와봐야 안 찍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 행보라고 지금 의회에 받을 만한 짓들을 되게 하고 돌아다녀요. 아니 이거 진짜 사실상 대선 행보고요. 국민 세금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회도 불참하고 국회 당연히 출석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할지 답변하고 혼란을 잠재워야 되는데 본인이 나라 돈 써가면서 대선 행보하면서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공정한 대선 관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MBN 오버라고 나왔지만 뭐 이재명 뭐 정부 탄생을 막는 게 내 뭐 소명이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MBN 쪽에 MBN한테 한덕수 측에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맥락 없는 보도는 아니에요. 아니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법해. 측근들이 가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그런 단독 보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그리고 불출마한다는 기사에는 그거 불출마하는 거 아닌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살짝 간을 보면서 내가 대선 나가도 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간보기를 하고 있었던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울산, 광주 이렇게 다니면서 저렇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받는 거는 어제가 세월호 10일주기였잖아요. 한덕수 자리까지 있었거든. 거기 안 가고 딴 데를 가요. 호남 갔다가 영남 갔다가 막 조선소 방문했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각 오는 데마다 지금 긴급 행동들 하고 저지하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광주 송정역에 한덕수가 내려오는데 광주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광주를 와! 그렇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배신할 수 있죠? 저 진짜 내란 대행이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국민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제대로 뭐 하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하는 꼴이 아까도 보셨지만 한덕수가 돈가스 집에서 물 따른 것만 가지고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저걸 현장 영상으로 한덕수가 물 따르는 걸 보여주면서 저 짓을 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열받습니다 진짜. 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만약에 주자가 돼도 국민의힘 결국은 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이 없다 보니 윤석열은 자기 눈에 거슬리면 솔직히 말하면 후계자 같은 거 안 키우고 말 잘 듣는 놈만 키워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나는 거라고 또 보고 저는 국민의힘은 당분간 집권 못해요. 못하죠. 국민들 기억에 예를 들어 있잖아. 지금 70대 이상만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윤석열 탄핵 상황에서 중학생인 우리 딸내미도 응원봉 들고 나갔어요. 그 기억을 지우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 전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측에서도 김건희를 비롯해서 계속 한덕수한테 뽐뿌질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도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보수 쪽으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공정이나 이런 여론조사에서 한덕수를 굉장히 세게 밀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윤석열 때랑. 봐라 지금 한덕수가 이 정도 나온다. 형 이 정도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옆에서 사람들 붙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그 양평에서 김건희와 한덕수 와이프 최하영이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한덕수 쪽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이야기 계속하면 고발하겠어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고발할 일입니까? 그래서 만났으면 만난 거지. 근데 왜 만난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냐는 거죠. 거기에는.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와 한덕수 배우자가 만나는 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명예를 훼손한 거죠? 허위사실로 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걸 끝인데.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박지원 의원에 의해서 둘이 얼마나 돈독한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덕수가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데에는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력과 플러스 모피아까지 이렇게 덤벼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그렇죠. 만드는 거죠. 저 김건희하고 한덕수 부인하고 캐릭터가 비슷해가지고 그놈인 건데 늙은 윤석열 젊은 저 한덕수 마누라 이런 거예요. 느낌은 그냥 독인 개긴이고 너무 관심 주지 맙시다. 관종한테는 모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여기서 적당히 끊어야 돼. 예.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러고 다니니까 복장이 터져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김영일님, 대선 후 내비후보를 포기한 포나성님, 김지호 대변인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까지 끝낸 사람이에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나 출마 안 해. 이제 단일화했어. 김지호 대변인님, 개구쟁이 재범님, 우리 집에 폐유 들어있는 도람통 있는데 나경원, 김민전 한테 보내주고 싶네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김영일님,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 국방장관 최범, 포나성님, 김지호 대변인님 어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당분간 한국에서는 여성 국방부 장관 나오기는 힘들어요. 군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말은 가능하지. 군대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고 현재 어떤 군하고도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네. 군대는 갔다 오시고 국방부 장관 노리시고. 태용청장 시켜주세요. 네. 김병철님, 출첵 수고들 하십니다. 권리당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있잖아요. 저 민주당 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를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메뉴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원 코너에 딱 들어가면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네, 개인정보 확인하시면 거기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전화번호하고 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치시면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앱 가셔도 확인 네. 가능하세요. 네. 자, 작년 10월쯤인지 기억 안 나지만 새날 회원 가입 이후에 당원 가입했습니다. 사실 여러 방송 중에 당원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게 새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송 수년간 당원 가입을 독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날 방송 봤다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제일 많다. 감사합니다.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최범 귀엽다. 어제 텔레그램 방에서 봤는데 크크크 김지호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김병철님 여기까지.